한국사 인증과 한자 인증은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기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6번째 내려가십시오. 진로 희망사항입니다. 6번째 진로 희망사항에서 실제로 진로 희망사항에서 학생이 원하는 진로와 학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아까 서라불고등학교 전교 1등을 했던 학생이 실제 얘입니다. 학생의 꿈은 뭐였냐면은 1학년 때 물리학자, 2학년 때 연구원, 3학년 때 우주항공연구원. 얘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뭘 좋아하는 아이인가요? 물리를 좋아하는 아이고 꿈이 확실한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정말 더 뽑고 싶게 만드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학부모의 진로를 보세요.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보면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의사죠. 자, 이제 어머님들이 입학사정관이 되십시오. 이 아이 이걸 딱 보자마자 면접도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집에서 엄마 아빠는 공부 잘하니까 계속해서 의대를 보내기를 원했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물리에 관계된 공부를 하고 싶었어. 제가 물리 쪽 교수님이에요. 얘 뽑고 싶으세요? 안 뽑고 싶으세요? 면접 보기 전에 이미 얘는 뽑아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실 때 진로 희망사항 란에 기록을 하실 때 오른쪽 박스에는요. 오른쪽 박스 학부모의 란에는 센 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애랑 의견 맞춰가지고 우리는 1학년 때부터 의견 통일됐어요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문과는 뭐 쓰는 게 제일 좋나요? 문과에서 지금 법대 없어졌으니까 제일 센 게 뭐예요? 경영 쓰시고, 그 다음에 이과는 웬만하면 의사 쓰세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이의 꿈을 적으시면 되는데 아이의 꿈을 적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꿈을 정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의 꿈이 똑같으면 굉장히 좋은데 입사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야, 무슨 예비고1 학생이 문이과 갈지도 아직 모르는데 1학년 때부터 꿈을 정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의 꿈을 정하면은 이미 90%는 가짜로 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로 1학년 때부터 꿈이 똑같은 아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은 자소서 읽어보면 티가 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1학년 때는 다양하게 이렇게 저기 봉사활동도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경험을 하시고 2학년 때 조금 폭이 좁아지면서 3학년 때 완전히 결정하는 올라가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꿈이 의사야. 그럼 1학년 때 꿈도 의사고 2학년, 3학년 의사로 끝나지 마시고 자소서에 녹여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 건가요? 1학년 때 꿈은 의사였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뭔가 그 동기에 의하여,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에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는데 외적 동기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의사라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의사의 꿈을 키웠어. 이건 외적 동기잖아요. 이건 긍정적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받을 긍정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은 근데 이제 요즘 자소서 이건 쓰지 마세요. 대부분 의사 꿈 정하는 애들 대부분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무슨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전국의 모든 애들이 할머니가 다 돌아가셔 의사.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친구가 아프다든지 실제 이런 상황들을 좀 경험을 해가지고 내적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꿈은 의사였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는 뭔가 동기에 의해서 책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랬더니 저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3학년 때 올라갔더니 정형외과 의사 중에서도 기흉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꿈을 구체화되어지게 써주는 것이 어디다가요? 그걸 어디다 적어야 돼요? 여기 진로에다는 의사라고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자소서에 녹여 쓰는 겁니다. 자소서에 녹여 쓸 때 올라가면서 구체화되어지는 경우가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방송 관계자가 목표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1학년 때는 방송인, 2학년 때는 PD, 3학년 때는 구체적으로 예능 PD 이런 식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그리고 그걸 자소서에 녹여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네모 박스 밑에 빨간 글씨 1번 보십시오. 고1 진로 희망 사유 200자 기록 밑줄 치시고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현재 고1 학생들은요 200자 정도의 진로 희망사항을 써야 돼요. 생기부에. 그런데 생기부 떼어갖고 오면 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혹시 빠진 학생들은 기록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기와 동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 꿈은 뭐예요? 라고 막연하게 쓰지 마시고 어떤 계기와 동기로 1학년 때 제 꿈을 정했어요. 2학년 올라가면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다. 근데 동기에는 무슨 동기가 있다고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는데 무슨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200자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일관형과 구체화형이 있는데 일관형은 1학년 때부터 꿈이 똑같은 거고 두 번째는 구체화형. 무슨 형이 더 좋다고요?
구체화형이 더 좋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의 꿈은 1학년 때부터 엄마 아빠와 얘기해서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럴 경우에는 바꾸지 마시고 꿈을 똑같이 정하되 자소서에는 올라가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시라는 겁니다. 그 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십시오.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에 진로 희망사항을 200자를 적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긍정적으로 쓴 아이의 문구와 부정적으로 쓴 아이의 문구를 잡아드립니다. 자, 네모 박스의 첫 번째 보시면은요, 희망사항의 첫 번째 글을 보십시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수학을 재미있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영향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누가 쓴 것 같으세요? 학생이 쓴 것 같으세요? 도움받은 글 같으세요? 이게 도움받은 글 같으세요? 굉장히 어눌하잖아요. 학생이 썼다는 표시를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네모박스의 저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바보처럼 공부하고 찾으셨나요? 자, 그 부분 보십시오.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는 책을 읽고 근면성실 열정이라는 특징을 가진 반기문 사무총장의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이 책을 지침으로 삼아서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이거 얘가 쓴 것 같으세요? 도움받은 것 같으세요? 도움받은 흔적이 너무 남는 이런 형태의 글들은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저 보십시오. 최근에 입사관들이 보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꿈을 정할 때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나서 꿈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왜? 고1 때 아무 생각 없이 생기보고 자소서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다가 3학년 때 갑자기 과를 정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나요? 무슨 책을 읽고 꿈을 정해서 전국에 너무나 이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부분들을 너무나 부정적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역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책을 읽고 정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건 자소서 보면 튀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과나 꿈을 정하지 마시고 어쩐 내적 동기에 의해서 꿈과 과를 정하신 다음에 그거에 관계된 책을 찾아 읽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읽은 책들을 독서 목록에 적으시고 그러면서 그걸 자소서에 녹여 써내시라는 겁니다. 거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자, 페이지 넘기십시오. 자, 페이지는 나머지 그냥 저 자소서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자, 7번에 창의적 체험활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고개 들어보십시오. 저 보세요. 자,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밑에 책 보지 마시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첫 번째,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하나 뭐가 추가됐다고요? 예체능. 자,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 체크 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옆에다 적어주세요. 자율활동 파트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뭐냐면은 임원활동입니다. 임원활동. 그래서 현재 중등부 어머님들은 명심하십시오. 중등부 어머님들은요, 중학교 때 반장, 부반장 그리고 동아리도 해보고 봉사활동을 시켜보세요. 그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중학교 때 반장, 부반장 안 해보고 동아리 봉사 안 해본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무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도 출마를 안 해요.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동아리도 안 하고 중학교 때 미리 연습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온 학생들 강제로 출마 밀어서 자, 반장, 부반장, 동아리 회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설령 우리 아이가 반장과 부반장과 동아리 회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은 자율에 뭔가를 써놔야 그걸 가지고 자소서에 녹여 쓸 거 아닙니까? 자율에는 없는데 자소서에 써봐야 대조해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무슨 뭐 국토횡단 순례를 했다든지 뭐 요런저런 활동을 할 때 그때 내 옆에 있던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를 이끌어주면서 끝까지 이렇게 가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건가요?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원 활동은 못했지만 내가 이런 리더십을 했다. 나중에 자소서 쓸 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네모 박스에 1번, 2번, 3번에서 3번에 중요 표시 여러 개 하십시오. 빨간 글씨 3번에 중요 표시 여러 개 하시고 자, 활동을 참여하게 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활동이 중요합니다. 활동에 동그라미 치시고 활동의 삶의 변화 과정 중요합니다. 변화 과정에 동그라미 정말 많이 치십시오. 자, 그리고 고개 드시고 저 보십시오.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뭘 쓰기 위하여?
자소서를 쓰기 위해요. 그런데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자소서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저는 이런 봉사활동을 했어요. 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제가 어떤 심적 변화를 느끼게 됐어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됐어요. 변화된 과정을 자소서에 기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빠진 자소서들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명심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가지의 형태에 이 동기와 활동과 변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밑에 자율활동의 실제 사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보십시오. 오른쪽에 87페이지 위에 보면은 7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중요표시 여러 개 하십시오. 동아리 중요표시 여러 개 하시고 네모박스 밑에 빨간 글씨 2번에 역시 중요표시 똑같은 말 반복됩니다. 활동을 참여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활동을 삶의 변화 과정을 묘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4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특히 전공 적합성 및 심화과정 동그라미 치세요. 자, 고개 드시고 적으십시오. 심화 과정을 했는데, 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뇌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했어요. 자소서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생기부와 자소서에 쓸 수가 없습니다. 뭘 이용하는 건가요? 동아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4명, 5명 친구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에 활동 보고서를 내면은 허락을 받잖아요. 학생들 어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동아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은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엄마나 뭐 주변에 아시는 분한테 그 부분에 관계되는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질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세요. 특목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KMO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번에 민사고 때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수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전국에 있는 수학에 관심 있는 수학 수재들과 모여서 같이 경연해 볼 수 있는 시험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뭘 봤다는 건가요? KMO 시험 봤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봤더니 내가 그 시험에서 상당히 소질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뭘 표현하는 건가요? 수상 실적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은 그 자소서를 미리 읽어본 다음에 실제로 KMO 입상 결과를 클릭해서 명단들을 잡아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녹여내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녹여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페이지 넘어가십시오. 8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88페이지에 봉사활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시 밑에 네모박스 밑에 나와 있는 2번의 빨간 글씨 활동을 참여하는 동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중요합니다. 활동을 삶의 변화 과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4번에 중요 표시하십시오. 4번 가치성과 지속성이 연결되는 봉사활동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저 보세요 어머니. 성남고등학교 운동장을 3년 내내 쓰레기 주순 봉사활동과 그 다음에 음성 꽃동네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한 건가 가치 면에서 뭐가 높나요? 음성 꽃동네를 가는 거죠. 똑같은 봉사활동.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학년 때 양로원 가고 2학년 때는 고아원 가고 3학년 때는 식판 나르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고아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면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1년, 2년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 얘가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봉사활동 거리를 만든 건지 진짜 봉사활동을 한 걸 쓴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 아이가 후자의 아이가 대학 들어와서 대학 생활을 잘할 테니까요. 그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려면은 굉장히 가치성과 특히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를 해주십시오. 뭐냐면은 5번에 이왕이면은 그 아이가 갈 진로나 전공과 연결이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활동 연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일부 계열에 보시면 사회복지과가 있고 교대 동그라미 치세요. 교육학과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그리고 저 보시면 제가 목동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그때 상위권 학생들인데 여학생 800명,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이 뭐냐면은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순위를 매겨서 1, 2, 3위를 적어보라고 해서 순위를 매겨 1위는 당연히 어딜까요? 서울대. 그런데 2위가 뒤집어지더라고요. 2위가 현재 중학교 여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꿈이 어디냐면은 연대나 고대가 카이스트가 아니라 교대더라고요. 교대.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교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교대 갈 학생들, 특히 교육학과 가거나 교대 갈 학생들한테는 봉사활동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멘토와 멘티하는 봉사활동을 반드시 시키십시오. 교대 교수님들이,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아주 긍정적 평가를 하고 최고로 치는 봉사활동이니까 교대 갈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요즘 교대 잘 안 가잖아요. 여학생들 교대 갈 때 반드시 그거 체크하십시오.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시면 차상위 계층 힘들어서 학원 못 다니고 그런 학생들한테 1대1로 혹은 몇 명 모여가지고 가르쳐줄 수 있는 멘토, 멘티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거 시키십시오. 가르치면서 아이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가르치면서 지가 늘어요. 그 봉사활동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에 관계된 봉사활동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의대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의학계열의 봉사활동은 뭐냐면은 실제로 아이한테 시키기가 힘든 건데 소록도 가는 겁니다. 소록도 가서 한 달 정도 생활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뭐 봉사활동 뭐 일주일 정도 같이 꾸준히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런 개념들은 조금 힘든데, 나머지는 봉사활동이 전공과 계열과 연결되면 좋은데 맞추기 힘든데, 특히 교대나 교육학과는 멘토, 멘티 그 봉사활동을 꾸준히 1년 이상 시키도록 하십시오. 아주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십시오. 오른쪽 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5만원짜리 상품권 걸고, 상품권이 아니라 수강료 할인권 5만원 걸고 퀴즈입니다. 자,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네 번째 뭘 하고 있나요? 진로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진로 활동에 대한 생기부는요, 특히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기부 목록일까요? 손 드시고. 네. 지금 설명회를 계속 잘 들으면서 생각하시고 계시네요. 연세대입니다. 지금 맞추시고 체크해 주십시오. 네. 할인권 5만원 드리도록 하시고요. 연세대학교의 4번 항목이 뭐였죠? 연세대학교의 선택 항목,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 연대를 갈 학생인데 생기부 띄우라고 그래갖고 생기부를 보면은 진로 활동이 공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에 막 써요. 교수님 입장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로에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밑에 체크하십시오. 진로에서 놓치지 말 게 뭐냐면은 3번에 중요 표시하십시오. 진로에서 중요한 건 3번입니다. 3번에 중요 표시하시고, 대학 주최 진로 체험에 밑줄 치시고, 대학에서 주최하는 진로 체험들도 있고 그 옆에다 하나 더 적어주십시오. 대학에서 주최하는 캠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방학 때나 이럴 때 대학에서 주최하는 캠프 참가시키시고 그거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를 쓴 다음에 나는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주최하는 이런 캠프를 갔다 와서 그걸 나중에 자소서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날을 공란으로 비워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로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8번째 교과학습 발달 사항인데 8번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아까 간단하게 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박스 보십시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박스 중에 하나가 이 박스입니다. 동작의 목동의 모든 아이들이 이 세부 학력 박스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위에 내신 성적은 공부하고 성적을 받은 만큼 기록하는 거지만 밑에 네모 박스는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되세요. 학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 생급을 띄워오게 한 다음에 재원생들은 푸싱을 할 겁니다. 밑에 네모 박스는 뭐라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부족한 과목이나 아니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과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가 부족한 과목이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과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관계돼서 너무나 간단하게 세부 능력을 채우는 방법은 뭐냐면 방과후학교예요. 근데 방과후학교를 막 듣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과목에 대하여 혹은 가고 싶은 과에 대하여 방과후학교를 들은 다음에 2월 28일 전에 반드시 그 세부 능력 부분에다가 방과후학교 무슨 과목을 들었다는 걸 기록을 해놓고 자, 마지막으로 뭘 써야 되나요? 자소서에 써야죠. 내가 이런 과목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의 진로를 공부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에게 면접관이 그 모습을 어필을 한다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세부 능력사항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오른쪽 91페이지 위로 올라가셔서요. 4번의 동그라미. 오른쪽 91페이지 위로 올라가셔서 4번의 동그라미 치고 자, 읽어보십시오. 관리 1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학습 태도와 자세. 학습 태도와 자세를 간단하게 묶어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학습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학습법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학습법은 있는 학생들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학생의 굉장히 독특한 학습법.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들은 걸 필기를 한 다음에 그 학생은 공부하는 방법 TV에도 나왔었는데 집에 가서 공부할 때 그걸 다 지우더라고요.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필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히면 그 부분을 질문할 이런 형태의 독특한 긍정적인 학습법이 있으면 써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긍정적 학습법입니다. 뭐 부정적으로 10분마다 들썩거려 이런 거 말고 긍정적인 학습법의 개념이 있으면 써주시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7번의 동그라미, 5번의 동그라미. 5번에는 뭐가 포인트냐면은 성적 향상도 밑줄 치시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올라가는 성적의 모습이 좋다는 겁니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는 뭔가요?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걸 가장 부정적 평가를 합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심화해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극상위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과목을 들을 때 물투 같은 거 있잖아요. 인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이게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너무나 그 바닥을 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극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신 따기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물투를 신청해 줌으로써 교수님들은 꼼꼼하게 봅니다. 얘가 인원이 적어서 불리하지만 물투를 들으면서 심화 공부를 했구나.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9번의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 한 페이지 넘기시고 독서활동 한 페이지 넘기신 다음에 92페이지 보십시오. 92페이지에 자 2번에 중요 표시하시고 2번에 중요 표시. 자, 고개 들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대학별로 자소서의 공통 항목이 3가지가 있었는데 학교마다 정하는 공통 항목에서 서울대는 뭘 정했다고요? 독서. 그러니까 서울대 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독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필수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냐면은 그 밑에 내려가시면 나와 있죠. 한 30권 정도의 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독서의 평균 양을 내보니까 몇 권이냐면 30권이에요. 그럼 예비 고1 올라갈 때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한 달에 한 권씩 정도는 읽어야 1학년, 2학년 때까지 독서 마무리 하셔야죠. 3학년, 1학년 때 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면 1학년과 2학년을 경험하고 나면 24권을 읽겠죠? 방학 때 몇 권 더요. 자, 이거는 어느 학교 기준이라고요? 서울대. 그럼 서울대가 아니면 그거보다 양이 조금 떨어져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등부 학부모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올려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책 읽게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학생들은 학원에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왜 제가 중요 표시를 안 하는 거냐면 아까 위에 있었던 4번과 7번과 8번 그 다음에 9번 항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10번 쓸 거리가 없다는 거죠. 위가 만들어져 있으면 10번은 자연스럽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93페이지 보시면은 93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서 서울대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한양대 뭐라고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경희대는 전형적 합성, 학업 발전성, 전공 어렵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모든 대학에서 물어보는 건 3가지입니다. 생기부에서 물어보는 건 학업 능력과 인성 태도와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페이지 넘기십시오. 자, 잘 쓴 학생부 기록과 못 쓴 학생부 기록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요. 자, 위에 보면은 잘 쓴 학생부 기록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잘 쓴 학생부 사례의 실제 1번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게 잘 쓴 것 같으신지 밑에 게 잘 쓴 것 같은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 생기부를 실제로 이렇게 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거를 보시면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실까요? 빨간 네모 박스. 남해에서 보티에 의지하여 그분들과 더불어 바다를 건너 충무공에 정신을 기렸으며 그 응원한 기상을 본받아. 일단 읽으면서 추상적인 문구가 너무 많죠.
선생님이 써주신 글인데 추상적인 문구가 너무 많은 건 긍정적 평가 받지 못합니다. 그럼 밑에 거 보세요. 밑에 생기부는 어떻게 써있냐면은 밑줄 친 부분부터 읽어봅니다. 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생활 습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효율적인 시간관리법에 맞게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미루는 습관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저 보십시오. 선생님이 글을 어떻게 써주셨나요? 구체적으로 써주셨죠. 그리고 뭐가 나와 있나요? 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미루는 습관을 고치고 TV 시청 시간을 고쳤다는 결과가 나와 있죠. 완벽한 생기부입니다. 아이들 생기부 띄워보세요. 선생님들이 건성거정 써준 생기부에는 추상적인 문구로 도배되어 있는 생기부가 너무 많은데 그걸 빨리 2월 28일 전에 수정할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과가 나오도록 써주시는 결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의 나머지 생기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윗부분이 못 쓴 거고 전부 다 밑에 게 잘 쓴 겁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쓴 학생부 사례 세부 능력에서 96페이지에 보시면 마무리 학부모가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그 그림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 1시 20분인데 시간이 한 2시간 20분 정도 지났어요.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을 모시고는 설명회 따로 할 겁니다.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은요 5시간짜리 설명회 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학교별로 준비할 거니까 김밥 싸우시고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 예비 고1, 예비 고2 어머님들은 지금 1시 20분인데 지금부터 20분 안에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만 나머지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연결되는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 그 퀴즈까지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요 그 FBI에서 몽타주 그림을 그릴 때 왼쪽 그림은 자기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리고 몽타주 전문가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그 사람을 잘 아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그리고 몽타주 전문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왼쪽 그림보다는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얼굴이 예쁘게 나와 있죠. 이걸 사실은 PPT로 보면은 굉장히 오른쪽이 예쁜데 이걸 복사를 해버리니까 둘 다 이상한데 어쨌든 오른쪽이 좀 더 낫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나은데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학교 생기부를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왼쪽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참석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의 생기부를 한 항목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체크하도록 학원에서 계속 푸싱을 할 거라는 겁니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해야 될 마지막 부분을 정리합니다. 오른쪽에 97페이지 보시면은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른쪽 97페이지에 맨 위로 올라가서 네모박스 1번입니다. 자, www.neis 원래는 네이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발음 편하게 나이스라고 발음합니다. nice.kr 손 들어보세요. 나이스 가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님의 기본 자세입니다. 나이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오늘 끝나고 와서 나이스 가입하십시오. 나이스 가입해서 생기부를 계속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요. 고1 때는 진로 탐색을 하면서 다양하게 하시고 고2 때 진로 심화를 정하신 다음에 고3 때 진로 확정을 하는 케이스가 가장 좋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면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중요 표시. 저 위 2번이 빠졌네요. 2번에는 1학기 생기부는 8월 20일, 30일부터 하고 2학기는 12월 1일부터 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들 명심하실 거. 수정하고 보충하고 고칠 수 있는 기간은 며칠까지라고요? 2월 28일 전에 수정한다는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수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한데 희망대학과 전공을 대학 입사간 면담 3회 이상은 최소한에 이것도 학부모 자세입니다. 저 보십시오. 아이의 생기부를 띄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시고 우리 아이 생기부를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셔서 대학에 찾아가셔서 입사관 면담 요청을 하세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사관 면담 요청을 하면은 받아줍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생기부가 되어 있는데 뭘 좀 더 준비해 어떤 그 적극적인 입사관 만나면은 너무나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신 정보를 얻어서 전부 다 드리지만 그 학교 입사관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부지런히 움직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혼자 가기 뭐 하실 때는 여기 동작카이스트의 이영배 원장님이 같이 따라가 줄 겁니다. 아빠 모두 잡으셔가지고 같이 따라가 줄 거니까 혼자 가기 뭐 하실 때는 여기 원장님한테 신청하세요. 반드시 가가지고 몇 회 이상 해가지고 생기부를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7번째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가르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저 이용 소장이 얘기할 때 이런 말 나왔었죠. 한양대에서 특이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했는데 과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에서 과거의 우수한 학생들을 전부 다 탈락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이용 소장이 말한 이유 생각나세요? 왜 탈락시켰다 그랬나요? 내신만 하고 나머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유가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한양대 의대를 빼놓고 한양대에서 과고 출신의 아이들을 선배를 뽑아봤더니 걔들이 학교 생활이 개판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과고 출신인데 한양대를 이러면서 선배 관계, 후배 관계, 동료 관계가 엉망이니까 이번에는 아예 안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딘지를 자꾸만 좀 구체화시켜서 그 학교가 좋아하는 특성이 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대를 가고 싶으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진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학에서 하는 캠프 찾아가고 진로 체험 찾아간 다음에 그걸 생기부에 적어주고 그리고 그걸 자꾸 자소서에 녹였을 준비를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고등학교 3학년 8월달 돼서 첫 번째 자소서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8월달 돼갖고 첫 번째 자소서 쓰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개념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라도 예비 고3 어머님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라도 자소서를 한번 써보도록 학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비 고1 학생들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특히 예비 고2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넘기지 말고 반드시 자소서를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기부가 뭐가 부족하고 자소서에 뭘 쓸지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학원에 SO 요청하세요. SO 요청하셔서 자소서 써보는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보다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점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목동의 진명여고에서 사건 터졌지요. 여러 가지 조작 사건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전형 요소를 하나라도 우리 아이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었는데 기입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우리 아이가 연대를 원하는데 진로가 잘못되어 있지, 진로 부분이 공백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 아이가 내신은 잘 땄는데 4번, 7번, 9번이 엉망이지는 않은지, 독서 활동은 몇 권을 읽었는지, 그 부분들을 혹은 내신 칸 밑에 세부 능력 사항에서 방과후 학교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진로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어머님들이 체크해 주시지 않으면은 3학년 때 생기부 띄워오면은 정말로 자소서 쓸 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면접도 안 되고, 그래서 목동과 동작과 마포가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다 포기한다는 거죠. 대치에 다 넘겨주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리되십니까?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고개 드시고요. 기본 개념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개념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1번이 뭐였나요? 필기 한번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생기부 2번이, 자소서 3번이, 추천서 4번째가 학교 소개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이다? 2번에 자소서가 가장 중요한데, 자소서를 쓰려면 뭐가 안 돼 있으면 1번에 생기부가 안 돼 있으면 쓸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자소서와 생기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하러 가는 건가요? 면접. 일반 대학은 15분에서 20분 면접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서 점점 확장되고 있는 면접은 70분 면접, 60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생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애들이 누구냐면 민사고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등에서 민사고 준비를 할 때 걔네들은 일반 대학에서 한 학목당 1,500자의 자소서를 쓰는데 민사고 애들은 6,300자의 자소서를 연습을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민사고 애들은 뭘 하냐면은 서울대 들어갈 때도 면접을 60분을 보는데 민사고 애들은 80분 면접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3년간 개량 한복 입고 열심히 인성 연습을 시켜놓으니까 서울대 의대나 이런 데서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울대 의대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고등학교는 어딘가요? 너무나 똑똑한데 뽑고 싶은데 뽑을 수가 없어. 누군가요? 서울영재고. 왜? 공부 잘하고 너무 똑똑한데 뽑아보니까 얘들은 뭐가 안 돼요? 협진이 안 돼요. 심부름 서울영재고 출신인데 서울의대 와가지고 심부름을 하라고. 그 심부름 가장 잘하고 협진 잘하는 애들 서울대 의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어딘가요?
일반고는 준비는 돼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고. 정말 심부름 준비도 잘 돼 있고 교수님 눈빛만 보고 협동할 준비되어 있는데 일반고는 서울대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요번에 목동에서는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학생이 나왔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면접,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결국 뭐로 결정하냐면은 3배수 정도로, 2.5배수 정도로 뽑아버린 다음에 마지막 면접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면접에서 이 아이가 열정이 있는가, 근성이 있는가, 이것들을 자소서를 통해서 보면서 면접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2번의 자소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자소서가 잘 돼 있으려면 1번의 생기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가지고 마지막에 면접을 해야 되는데 면접의 기본은 누가 잡아주셔야 되나요? 어머님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욕, 신문사설 언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요,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엄마가 신문사설을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여서 올려주는 거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집을 나가세요. 그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시면서 상식을 잡아주시고 자신감을 잡아주시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할 수 있는 틀을 잡아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 아이 평생 살아갈 때 힘든 순간에 엄마 떠오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신문사설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생기부의 흐름과 자소서와 면접의 흐름이 조금 잡히시나요? 다음에 학년별로 나눠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회로 이어가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들을 우리 동작아이스 이영배 원장님 올라오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만 시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본부장님께서 몸살이 심하게 걸리셨는데 그래도 이반사 헐고 보시는데 와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하셔서 앞으로